이란의 해상 봉쇄가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국제 유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고유가로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아졌다며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또 동결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국제 유가가 또 크게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인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8.03달러로 전장 대비 6.1%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은 장중 배럴당 119.76달러로 고점을 높이며 지난 2022년 6월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 역시 배럴당 106.88달러로 전장보다 6.95% 급등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수개월 동안 연장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에너지 공급 혼란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FOMC 회의 결과도 나왔는데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다며 기준금리를 올해 1월과 3월에 이어 4월에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목표금리 범위에 대한 추가 조정의 범위와 시기를 고려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에 FOMC 위원 중에 3명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두 FOMC 위원 중에 4명이 전체 결정에 반대를 했는데 이렇게 반대 의견이 4명이나 나온 건 지난 1992년 이후 34년 만입니다. 일단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베스엠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동결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성명에는 이 통화 완화 기조가 들어가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친트럼프 성향의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도 반대 의견을 냈는데 앞에 3명과는 정반대로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걸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회의를 마친 뒤 의장으로서 마지막 기자회견이라면서 의장 임기 종료 이후에도 연준에 대한 조사가 확실히 끝날 때까지 연준 이사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은 장기 목표인 2%보다 높은 수준이며 이는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동 상황은 경제 전망의 높은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고 3월까지 지난 12개월 동안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는 3.5% 상승했으며 이란 전쟁발 유가 상승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연준의 결정은 이사회와 FOMC 위원들의 집단적인 판단을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준은 객관성과 정직성, 미국인에 대한 헌신을 바탕으로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며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서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으로 한미 간 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1.2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란 전쟁이 미국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Developments in the Middle East are contributing to a high level of uncertainty about the economic outlook, and we will remain attentive to risks to both sides of our dual mandate.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내려가면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지수와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소폭 마감했습니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이유는 매그니피스턴트 7에 속한 거대 기술기업 빅테크 4곳이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는 매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1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16.6% 증가한 1,81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공시해서 월가 예상치인 1,773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1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22% 증가한 1,099억 달러를 기록해 예상치 1,072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는 회계연도 3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18% 증가한 828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역시 월가 예상치 813억 9천만 달러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스는 1분기 매출이 563억 1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매출보다 3% 정도 매출이 올랐지만은 시설 투자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서 이 장외 거래에서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